네. 자, 그러면 413페이지 이번 시간에는 유형상사를 말이죠. 결산을 해볼 텐데요. 결산이 아주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동결산, 그리고 나서 자동결산 이렇게 해볼 텐데요. 자, 수동결산 하나하나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1번. 아무튼 수동결산은 뭐예요? 수동결산을 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일반전표에 며칠 날짜?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하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일반전표 열어놓을까요? 예, 12월 31일자로 열어놓겠습니다. 12월 31일 이렇게.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2019년 9월 1일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정리분계를 하시오. 월알로 계산하세요. 이랬어요. 자, 보험료 미경과분 우리 참 앞에서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경과된 월이 몇 월인가를 보니까 내년 9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9개월이 되겠고, 그러면 9개월분의 보험료는 얼마냐? 1년분이 60만원인데 60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은 이게 9개월분 보험료가 나오는 거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박정윤 씨 얼마 나옵니까? 9개월치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요거 45,000원 나와요? 예, 아마 45만원이겠죠. 예. 45만원 나오죠?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60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2. 그래서 기간 미경과분을 일단 계산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험료에서 이걸 차감해 줘야 되니까 대변의 보험료가 되고, 대변의 보험료, 단기의 보험료에서는 빼줘야 되니까, 차변에는 우리가 이걸 비용의 이연이라 그래서 선자 돌림의 개념 과목을 쓰는데, 선급 미리 줬다 무엇을 비용을 해서 선급 비용 45만원 이렇게 자산 처리하면 되죠. 자, 입력합시다. 12월 31일로 차변의 선급 비용 133번 45만원, 대변의 보험료 800번대 821 45만원 이렇게 하세요. 자, 보험료 참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30만원이 장부에 미계상되었다. 그러면은 기간 경과된 이자니까 차입금에 대한 이자기니까 이자 비용이잖아. 이자 비용을 계상해야죠. 미계상된 거니까. 그러면 차변에 비용 발생, 그 개정 과목은 이자 비용 30만원. 대변은 이게 아직 미계상, 미지급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자를. 그래서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나오는 것은 미자 돌림. 그래서 이거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대변에 부채 처리하면 되죠. 미지급 비용은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에 관한 회계 처리입니다. 자, 12월 31일
이렇게 입력합시다. 차변의 이자 비용 발생 3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입니다. 비용 262번 30만 원. 차변이 아니라 대변. 부채예요.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봅시다.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25,000원을 계상하다. 자, 정기예금이라는 말이 나오고 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걸 계산했더니 25,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기중에 며칠 날인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만기는 안 됐지만 기간경과분을 우리는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걸 계산까지 다 해줬어. 이렇게까지 쉽게는 안 낼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예금의 기간경과분 이자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정기예금을 얼마 했다. 뭐 500만 원을 했다든가 원금 알려줄 거고 며칠 날 예금했다. 이거 알려줍니다. 그리고 연이율은 몇 %다. 자, 그러면 요 25,000원 말고요. 이건 지금 25,000원 계산 다 해줬어요. 예,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1월 1일, 그러니까 2019년이 돼야죠. 2019년 11월 1일 말이 좀 딱딱한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1월 1일 날 국민은행 정기예금에 1년 만기로 500만 원을 예입하고 결산일을 맞이해서 기간 경과분의 이자를 결산분기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알려줄 수 있는 건 원금과 이자율 정도를 알려주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간 경과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자를 먼저 500만 원 원금 곱하기 연이자율 5% 또는 0.05죠. 5% 해도 되고 거기다가 곱하기 몇 달 거냐 이거예요. 11월 1일 날 예입했으면 결산일 현재 몇 달이 지났어요? 두 달. 그래서 2개월을 곱하고 1년은 12달이니까 12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경과분 이자 계산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에 원금 곱하기 연이자율 알려줄 거예요. 곱하기 지나간 달수 나누기 12일.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계산해보세요. 두들겨보세요. 네, 정수로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계산이 되죠? 계산하셨나요? 주사랑치 얼마 나오던가요?
(2833원) 이렇게 나와요? 난 어? 응? 2만? 2 5833? 5830? 20830이요. 25830? 20 20? 833? 2833은 그럼 내가 틀렸나? 어디? 500만 원 곱하기 5% 곱하기 2달 나누기 12달. 나는 이게 안 나오는데. 응? 41만 626원 나왔는데. 41만 4만 천. 4만 1,600. 거기 일을 안 했어요. 예. 41,666. 예. 그래서 계산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형 상사처럼 미수이자 25,000원입니다. 이렇게 딱 알려주는 것은 너무 쉽게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계산은 계산기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낼 거예요. 이런 스타일로 실제 시험은. 그래서 계산이 가능해야 된다. 자, 계산했더니 소수가 나오더라. 소수 버려버리시면 돼요. 예, 소수 버려버리면 된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분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에 이게 못 받은 이자를 자산 처리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미수이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41,066 미수이자 자산 증가. 대변에는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요. 41,666 이렇게 이미 단기에 2달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2달치 이자는 수익으로 잡아준다. 이런 개념을 우리는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다. 이렇게 말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유형상사는 기간 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가 25,000원으로 계산 딱 해줬어요.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25,000원으로 입력하면 되죠. 자, 12월 31일 세 번째 겁니다. 차변의 미수 수익 25,0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발생 901번 25,000원. 영업의 수익이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선수분이 5만 원이 있대요. 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을 어떻게 해요? 단기 것이 아니니까 이자 수익 5만 원을 차변에 적어 가지고 수익을 취소시켜 줘야 되겠네요. 그죠? 선수분이니까. 그러면 대변에는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선자 돌림이죠. 선수 수익이다. 이런 분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자를 미리 받았다. 선수분이죠. 이자 미리 받은 것은 단기 수익에서는 취소시킵니다. 그래서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선수 수익 부채로 처리하는 거죠. 자, 해봅시다. 12월 31일에다 계속합니다. 차변의 이자 수익 취소. 단기에서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5만 원. 대변은 부채 증가, 선수 수익 5만 원. 네, 이런 회계 처리가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수동결산 계속되죠. 소모품 문제 나왔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 B로 비용 처리한대요. 그리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한다고 친절히 알려줍니다. 자, 2019년 말 결산을 위해 재고를 파악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이 10만 원이다 그랬네요. 그럼 이거 쉽죠. 미사용 소모품 자산 처리. 그러니까 소모품 10만 원 차변에 적고 대변은 비용에서 취소시켜 주는 거죠. 소모품 B. 예, 그래서 대변은 소모품 B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하면 되죠. 차변은 소모품 자산 증가 10만 원. 대변에는 소모품 B 10만 원. 자, 입력합니다. 차변은 소모품 자산 10만 원. 대변은 소모품 B 10만 원. 비용 취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산 수령 분계 지금 수동 결산 5가지를 했는데요. 네. 지금 다양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는 이 중에서 한 개 나오는 겁니다. 네, 계속 나옵니다. 8가지가 있어요. 뒷페이지 보시면. 자, 이번에는 6번째는 뭔가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되었던 현금 과다액 3만 원이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결산할 때까지 안 밝혀졌어요. 과다액 남은 거. 그럼 이거 뭘로 처리하죠? 예, 자비익. 자비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기록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위치만 잘 잡으면 돼. 자비익이 수익이니까 이거는 대변에 기록한다는 걸 까먹지 마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변은 현금 과부족이 되겠죠. 차변은 현금 과부족이 된다. 자, 입력을 할까요? 12월 31일자 차변의 현금 과부족. 금액이 있죠. 3만 원. 대변이 자비익 3만 원이 되겠다. 네. 자, 7번째 거는 장기 차입금 내역을 왜 알려주느냐. 유동성 대체 분계. 우리가 이걸 유동성 대체라고 그래요. 유동성 대체를 하는데, 유동성 대체를 할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쓰죠. 유동성 장기부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다 장기 차입금이네요. 이 장기 차입금 중에서 상환일이 1년 이내로 도래한 것만 찾아야 돼요. 비고에 나와 있어요. 자, 2020년 6월 30일에 일시상환. 이거 해당됩니다. 유동성 대체분계 해야 돼요. 그 다음 경기은행 거 2021년 6월 30일에 일시상환 예정. 2021년? 그러면 지금이 2019년 12월 31일 시점으로 봤을 때 1년 6개월이 남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유동성 대체가 해당되는 장기차입금이 아니다. 그래서 요것만 유동성 대체를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장기차입금이라고 하는 비유동 부채는 차변에 적어가지고 부채를 감소시킵니다. 대신에 대변에 유동성 대체에 쓰는 개정 과목이 뭐예요? 유동성 장기부채 이런 개정 과목 쓰죠? 이게 유동부채예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는 부채 증가, 차변의 장기차입금은 부채 감소. 이렇게 부채 증가, 부채 감소인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차변의 부채 감소, 장기차입금 거래처 넣어야 돼요. 우리은행 거죠? 우리은행. 금액은 얼마짜리냐면 3천만 원.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 이것도 넣어야 돼요. 98
400 똑같은 거래처로 3천만 원. 이런 유동성 대체분계 결산일 현재로 시점으로 봤을 때 그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한 것만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변에 기록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부채 배울 때 이거 우리 배웠던 기억이 있죠? 자, 이제 8번째 것은 우리가 수동결산으로 이런 문제 또 잘 나와요.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내역을 왜 보여주느냐? 시가로 평가하라 이 말이에요. 시가로 평가하라. 자, 지금 장부가는 이 골뱅이는 뭐예요? 한 주당 가격입니다. 단위당 가격. 그런데 기말에 시가를 알아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A사 주식을 보면은 가격이 2,000원 하락합니다. 하락했어요. 그러면 자산 감소를 시켜야죠.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 감소. 얼마치인가요? 1,000주니까 200원 곱하기 1,000주는 20만원 자산 감소. 그 다음 B회사 거를 보니까 이것도 하락을 했네요. 500원씩. 그러면 1,000주니까 50만원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두 회사 거를 A사, B사로 나누어서 회계처리를 따로 하느냐? 아무 말 없죠? 예, 합쳐서 하세요. 왜? 계정 과목이 하나니까. 단기 매매증권.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이 하락했으니까 이거 단기 매매증권 자산 계정 과목을 차변에 적을 겁니까? 대변에 적을 겁니까? 대변에 적어야죠. 가격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70만 원. 70. 여기 합계가 70이죠? 마이너스 70이니까 대변에 적는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 그러면 차변에를 뭐라고 적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평가 손실이라고 그래요. 평가했더니 손실이 났다. 앞에 이름은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다. 이게 영업의 비용에서 배웠죠? 예. 단기 매매증권 배울 때도 배웠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70,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70 해서 자산 감소, 차변은 비용 발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올랐으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자산 증가가 되고 대변에는 그만큼이 수익 발생,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평가 손실입니다. 그래서 자, 차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937번이네요. 실자가 없네요. 평가 손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70만 원이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자산 감소 107번 7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수동결산 끝냈습니다. 자, 유형상사 수동결산 8가지 모형이 있었는데요. 아마 수동결산은 이 8가지 중에 하나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자동결산도 굉장히 많아요. 5가지. 네. 자,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다 입력만 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것을 바로 입력하는 것도 있고 좀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자, 1번은 준비 필요 없습니다. 이걸 바로 기말상품 재고액에 넣으면 되고 2번 기말 현재 반영할 단기 감가상각비 내역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이것도 그냥 이대로 입력만 해주면 되겠네요. 준비할 것 없고 3번 대손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의 잔액에 대하여 1%를 설정하다. 보충법이다. 이건 계산을 해가지고 가야 되겠죠. 이건 준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4번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이 1,500만 원이래요.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정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조회하지 말아라 그래도 해야 될 판이죠. 왜냐?
퇴직금 추계액은 우리가 이것도 항상 보충법으로 합니다. 기존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기초에 설정된 것 중에 남아있는 거 얼마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추산액은 160만 원이다. 이것도 준비가 필요해요. 뭐가 있는지, 선납세금이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선납세금이 있으면 일반 전표에다가 선납세금을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시키는 분계를 먼저 해놓고 여기 추산액에서 그걸 뺀 것을 입력해야 돼요. 자, 그래서 3번부터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12월 31일자로 조회해 봅시다. (12월 31일자) 합계잔액 시산표 외상매출금부터 봅니다. 네, 잔액이 이렇습니다. 자, 대손충당금은 없어요. 한 푼도. 그러니까 이거의 1%를 다 적어놔야 되겠네. 자, 계산해 보세요. 외상매출금 잔액의 1% 계산해 보세요. 박윤미 씨 얼마 나오나요? 1% 5,000원밖에 안 돼요? 외상매출금의 1%지. 대손충당금은 잔액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계산해요? 이 금액에다가 1%니까 곱하기 0.01 아니면 그냥 1% 이렇게 계산기를 쓰면 되죠. 네. 근데 뒤에가 빵빵이니까 뒤에 동그라미 2개 지워오면 그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계산기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1%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1% 이렇게 누르면 나옵니다. 소수로 하려면 곱하기 0.01 하면 되고요. 2%다. 그러면 곱하기 2%. 간단하죠? 자, 그러면 그걸 메모해 주세요. 이거는 6431760. 그 다음에 받으러움도 해야 되죠. 자, 받으러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1%를 계산해 가지고 요 5만 원을 이건 빼야 돼요. 왜?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반대쪽 대변에 있죠. 이걸 빼주는 거예요. 아까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없었습니다. 잔액이 여기에 있다면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없죠. 그래서 이건 안 빼줘요. 50만 원 빼면 안 돼요. 5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 합계에 있는 것이지 잔액이 아니에요. 잔액을 빼주는 거예요. 대손충당금 받으러움은 잔액 5만 원을 뺍니다. 자, 그러면 받으러움의 1%는 계산해 보세요. 이지연 씨 얼마 나옵니까? 16만 3천 원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5만 원을 빼면요? 예, 11만 3천 원을 시험지에다 메모합니다. 113,000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 아까 4번에서 뭘 준비해야 돼요? 퇴직급여 추계액이 1,500이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인가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비유동 부채에서 보았더니 여기 1,000만 원. 여러분 합계 보는 게 아니라 잔액 보는 거예요. 1,000만 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을 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4번에다가는 1,500에서 1,000만 원을 빼니까 얼마다? 500만 원만 거기다 적어놔야 돼요. 입력을 우리가 500만 할 거예요. 예. 500만 원만 입력할 거다. 거기다 이제 메모해 두시고 1,500 지워버리고 여기 1,000만 원 있으니까 500이다. 이게 아니라 500만 입력할 거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할 게 선납세금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5번은 법인세를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하려면 선납세금 있는가 봐야 돼요. 있네. 선납세금은 뭐예요? 자산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선납세금이 뭐가 있었냐면 얼마 전에
예, 무슨 회사에서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 원천징수 당했죠? 그거 우리 선납세금 조금 전에 했죠? 그게 여기 있는 거야. 46,200원. 이거를 이제 결산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 비용으로 빼버려요. 그러면 여기 대변의 선납세금 똑같은 금액 적어주고 차변이 뭐가 돼야 돼? 법인세 비용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거는 먼저 일반 전표에 갑니다. 자, 일반 전표로 가보세요.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에 전표 하나를 미리 넣어야 돼. 예, 미리 넣습니다. 자, 차변의 비용 발생, 법인세 등 998 금액은 아까 선납세금 46,200원 메모한 거. 그 다음에 대변에 선납세금 자산 감소죠. 선납세금 자산 감소 46,200원. 선납세금을 이렇게 자산 감소시키고 이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선납세금이 중간 해납이 있었으면요, 이 금액이 엄청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원천징수 당한 거 이거 조그마한 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랬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는 시험지에다가는 어떻게 적어놔야 되냐면은 요 160만 원을 입력하면 안 돼요. 법인세로 이미 미리 대체시킨 게 46,200원이 있죠? 여기서 46,200원을 빼세요. 계산기로 빼보세요. 160만 원에서 빼기 46,200원 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정혜숙 씨. 그렇죠. 그래서 이걸 1553 800원을 시험지에다 메모해줬다가 결산자료 입력에다 법인세에다가는 요것만 입력해야 돼. 1553 800원만. 다 준비됐습니다. 자, 요거 입력해서 전표 추가하고 수업 마칠 거예요. 자, 어디로 갑니까? 결산자료 입력 가가지고 1월부터 12월 확인한 다음에 자, 기말상품 재고액부터 넣어야죠. 위에서부터 800만원 여기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 다음에 당기 감가상각비 넣어야 되겠네요. 아래로 쭉쭉쭉쭉쭉 내려가 보세요. 감가상각비를 만날 겁니다. 네, 여기 있죠.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감가상각비. 자, 건물이 600만원 여기다 입력하시고, 차량 운반구 없습니다. 없는 건 비워두시고, 비품 감가상각비 120만원입니다. 1200 플러스. 그런데 영업권이 있어요. 영업권은 밑에 따로 있어요. 영업권은 밑에 따로 있습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반괄호 6번에 무형고정자산 상각이 따로 있죠. 그래서 영업권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15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됐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대손충당금이다. 대손충당금 아까 메모 다 해놨죠. 1%씩 계산해서 대손충당금 다 빼놨죠.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어디 있어요? 바로 위에 있네요. 여기. 예.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이에요. 대손충당금이 바로 대손상각. 거기 외상매출금 란에다가 6431760 그리고 받으러옴 란에는 113000 이렇게 내주면 그 3번 문제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퇴직금 추계액이죠. 500만 원만 입력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퇴직금 추계액은 어디다 넣느냐? 퇴직급여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2번 퇴직급여 가로 열고 1200. 연금 충당금 1200하고 나란히 있어가지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퇴직급여입니다. 이거 연금 아니에요. 퇴직급여 충당금이니까 퇴직급여에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500만 원만 넣어라 이거. 1000만 원이 이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당기 법인세 추산액 맨 밑에 있어요. 쭉 내려가 보면 맨 밑에 법인세 계상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미 법인세로 미리 계상했던 46,200원 여기 딱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그 뺀 금액을 여기다 밑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 빼준 거. 그래서 153800 그리고 엔터 치고 나면 그 위가 이게 160만 원으로 이게 나오죠. 요 법인세가 1번과 2번이 더해져서 1번은 아까 일반 전표에 넣었던 법인세, 2번이 그걸 뺀 나머지만 넣은 거. 그래서 법인세는 결과적으로 160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이렇게 하는데 시험에서는요 이거 하나만 나와. 이 중에서 하나만. 그래서 여기서 뭘 눌러줘야 돼요? 전표 추가를 꼭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예 하면은 확인 누르면 끝나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보면 조회 눌러보면 이렇게 결차 결대가 우리가 처리했던 거 쫙 자동으로 넘어와 있게 된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간 또 수고 많이 했고요. 이제 유형상사 문제는 거의 다 끝난 겁니다. 뭐 조회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의고사와 기출 문제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컴퓨터 잘 정리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